자, 얘들아, 이번에는 맨드라미라는 작품을 볼 건데, 니네 그 맨드라미 꽃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맨드라미가 생긴 게 아무래도 뭐 장미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금 예쁜 꽃과는 조금 이미지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 시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거기다 쓰세요. 이렇게.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예요. 서로 다른 것. 뭐 여기에도 지금 여러 명 앉아 있지만 우리 다 모습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정말 나도 어릴 적에 좀 우리 엄마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 많이 했냐면, 너는 왜 그렇게 다 네 말 때 네 마음대로 돼 다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약간 다 같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엄마나 언니가 좀 편하니까 그렇게 많이 내가 좀 그리고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다 보니까 좀 그런 투정 같은 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나의 그런 부분을 좀 힘들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다 진짜 너무 예쁘고 다 보기 좋고, 그런데 니네에게는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쵸? 어떠세요? 뭐 너네 본인의 외모라든지 본인의 그런 거에 막 만족합니까? 어떠세요? 대부분 아니라고 말을 하겠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 당당해, 뭐 나 너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죠. 근데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그 안에서 서로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시가.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쭈글쭈글 닭벼슬 같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뭐뭐 같아. 뭐뭐 같아. 거인의 혓바닥 같아. 얘들아, 같아 반복돼. 이거 일단 같아 뭐뭐 같다. 뭐 영어로 something like 그걸 텐데, look like나 뭐 something like 이런 걸 텐데 뭐예요? 무슨 법? 지규법. 오케이, 지규법. 마치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 뭐뭐인 듯, 이런 거. 야, 그 다음에 니네 생각에 닭벼슬이라든지 거인의 혓바닥은 사실 예쁜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자, 거기다 쓰세요. 낯설고 뭔가 기괴한 대상이겠죠. 그 다음에 같아가 반복되니까 뭐기도 할까? 운율을 주기도 하겠네요. 리듬감. 똑같은 게 반복되면 리듬감이라고 했죠, 제가. 쭈글쭈글 닭벼슬 같아. 거인의 혓바닥 같아. 외갓집 마당에 내 키랑, 내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누구야? 바로 화자. 그럼 너네 앞에서 연탄 한 장도 예를 들어 연탄이 화자가 아니었잖아. 여기서도 맨드라미가 화자가 아니에요. 내 키랑 비슷한 맨드라미, 넌 왜 이렇게 생겼니? 꽃 같지 않게. 자, 거기 이렇게 묶어보세요. 너 왜 이렇게 생겼니? 꽃 같지 않게.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맨드라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편견이에요. 너네 편견이 뭔 줄 알죠? 좀 이렇게 틀에 박힌 생각이나 넓지 못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사실 꽃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장미 같은 게 많을 거예요, 사실은. 맨드라미 이런 거를 떠올리지는 않을, 호박꽃이나 맨드라미를 떠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뭐냐면, 근데 도대체 뭐가 꽃 같다는 걸까? 이 기준이 뭐냐고 묻고 싶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넌 꽃 같지가 않아 라고 말했다는 게 바로 이거라니, 편견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 가시죠?
그랬더니 그때 맨드라미가 말했어. 얘들아, 맨드라미가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닌 거 사람처럼 하는 거 뭐라 그랬더라 우리가? 오케이, 의인법 거기다 쓰세요. 맨드라미와 나의 대화고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맨드라미와 나의 대화. 무슨 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 의인법. 그럼 직유법 나왔고 의인법 나왔어요. 그때 맨드라미가 말했어. 넌 왜 그렇게 생겼니? 라고 나는 말하지 않을 건데 너는 그냥 너지. 얘들아, 맨드라미는 착하죠. 야,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 그리고 이거 있죠. 거기다 너는 그냥 너지. 이거 뭐냐면 이게 거기다 네모하시고 이게 바로 이 시의 주제행위예요. 이 시의 주제가 담겨있는 줄이고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그 자체로 존중하고 타자의 고유함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냥 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굳이 다른 거 흉내내려고 그런다든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일 때가 제일 값지고 멋져요. 너는 그냥 너야. 그랬더니 맨드라미에게 사과했어. 얘 그래도 좀 착한 게 반성을 합니다. 거기다 써. 사과했어에다가 반성이라고 쓰세요.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예요. 맨드라미의 말에 한 방 먹은 거죠.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반성 혹은 뭐 자기 성찰. 누가 나에게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라고 물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입장 바꿔 감정을 거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 감정이입이라 그러고 한자성어로 역지사지라 그래요. 뭐라고요? 역지사지. 너네 역지사지 외우세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맨드라미로 감정이입을 해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맨드라미를 되게 막 이상하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입장을 한번 바꿔보고, 그래 내가 만약 맨드라미라면 그거를 감정이입이라 그러죠. 감정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이거죠. 역지사지. 아, 나라도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나도 불쾌했을 텐데. 근데 얘들아 있잖아,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맞죠? 예. 그래서 얼마나 속상할까. 나는 나일 뿐인데. 그 다음 거 보세요. 키가 비슷한 맨드라미 뺨에 뺨을 대봤대요. 그거 줄거세요. 뺨에 뺨을 대봤다. 그게 뭐냐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뺨을 댄다는 게. 뺨에 뺨을 댄다는 게 뭐라고요?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어떤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벽을 허무는 거. 나답고 맨드라미답게 체온이 서로 달랐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 체온을 피부로 느끼니까 일단 촉각적 심상인 거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너네 물론 우리 사람은 36.5도로 일정해야 돼요. 체온이. 맞죠? 안 그럼 죽지 우리. 물론 뭐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정운 동물이기, 체온이 정해져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동물들마다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거기 맨 마지막에 체온이 서로 달랐어. 이 말이라는 건 마치 피부색이 다르거나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얘기겠죠.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옆쪽에서 73쪽에서 뭐만 좀 보냐면 주제 있죠.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그것만 별표하세요. 딴 거는 뭐 됐어요. 그것만. 주제를 잘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한다. 여기서 나와 다른 존재가 바로 뭔 거예요? 맨드 라미. 알겠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따가 비문학은 다운쌤이랑 하실 거고, 재원아, 선생님 한 분 더 오셔, 이따가. 혹시 아니? 크로스 수업하거든? 다른 선생님도 오셔, 이따가. 자,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 저랑 또 91쪽 펴보세요. 91쪽.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시 안 푼 거 있잖아요, 우리. 몇 쪽까지지? 75쪽까지가 숙제. 알았죠? 그러니까 70쪽부터 75쪽까지가 숙제인겨. 알겠지? 네, 그거 문제 푸시고 70부터 75 써줘야겠다. (70부터 75죠) 처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볼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91페이지. 자, 처음이죠, 우리 문법 수업은. 네. 아까 아빠 애들이 10시 타임 애들이 문법이라 그러니까 막 이러더라고. 아마 저랑 지금 문법 수업은 처음인데요. 고백을 하면 저 역시 좀 문법은 솔직히 문학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저도 소설, 시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국어를 선택한 거라. 근데 뭐냐면 문법을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신 대비 일단 니네가 이제 뭐 우리는 일단 성적을 올리는 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성적과 관련해서도 문법의 비중이 한 절반은 돼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학교마다 물론 좀 다른데 주변 여기 학교들도 작년에 뭐 광문이라든지 뭐 광남 이런 식으로 여러 학교들이 문법 문제를 내매 있어서 상당히 많이 냅니다, 문법을. 그러니까 미리 너네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물론 내신 대비 하겠지만 학원에서 내신 대비하고 니네가 시험 기간이 있어도 단기간에 그렇게 하는 건 또 힘이 벅차요. 그래서 미리 문법에 대한 좀, 그리고 그럼 문법을 왜 해야 되나 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법이죠, 법.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켜야지 원활하듯이, 물론 너넨 그건 있어요. 니네는 여기서 지금 모국어가 다 우리말이잖아요. 지금 국어잖아. 내가 볼 때 여기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쵸? 뭐 예를 들어 난 정말 뭐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힘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내가 하려는 말이 지금은 괜찮은데, 왜냐면 아직은 니네가 중등 교육과정 안에서 쓸 수 있는 어휘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공부량이, 그런데 이제 너네가 나중에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지고 이랬을 때 예를 들어 무슨 업무 같은 거를 보게 됐어요. 회사에서 뭐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이런 거를 발표하는 입장이 됐어, 니네가. 근데 거기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막 좀 예의 없는 영어를 쓴다든지 비속어를 쓴다든지 문법이 틀린다든지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근데 먼 얘기가 아니에요. 너네도 언젠가는 뭐 대학교도 갈 거고 직장도 가질 거고, 꼭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니네가 원하는 너네 일을 할 거 아니니. 그쵸?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럼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이럴 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근데 너네 너무 겁낼 것도 또 한편으로 없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단기간에 정확하게 점수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법을 공략하는 겁니다. 오히려. 시나 소설은 너네 지금 방금 시 배워서 알잖아요. 숨어있는 의미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비유, 뭐 숨어있는 거, 주제.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힘겨울 수 있어요. 그에 비해 문법은 국어의 수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어의 수학 같은 분야라서 너네 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간결하고 답이 딱딱 나오고 고민 안 해도 되고 그쵸? 꼬아서 내지 않고 국어에서 좀 그러는 부분이 바로 문법 파트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거 위주로 해서 조금만 그 이론을 알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문법을 용기를 냈으면 좀 좋겠어요. 저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수업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문법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정복을 해보자고요, 같이. 그래서 문법에서 틀리는 일은 없도록.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 공부할 거는 문법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품사라는 거예요. 품사. 자, 너네 영어 문법에 오히려 국어 문법보다 영어 문법 더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학원에서? 예. 그럴 때도 들었을 거예요. 뭐 명사니 대명사니. 근데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게 어떤 나라의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단어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아까 그래서 단어 외우는 거잖아요. 이거 왜 해요, 우리? 단어가 돼야지만 국어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불만이 애들이 엄청 영어 단어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국어 단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말이니까. 안 돼요. 안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품사인데 단어라는 게 뭐냐면 단이 단독, 혼자란 뜻이야, 얘들아. 단독 콘서트 때 단이 뭐라고요? 혼자 있다 이거예요. 혼자. 혼자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나 밥 먹다. 어떠세요? 딱 각각 딱 봤을 때 니네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알아먹지. 그러니까 뜻을 나 밥 라이스 먹는 거 먹다 이트 음식 섭취하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조합해서 나는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치 무슨 역할이냐면 단어라는 거는 레고야, 레고. 너네 왜 애들 레고 블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놀지? 각각이 하나의 블록인데 걔를 조합하면 집이 만들어지고 공룡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그 블록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벽돌이나. 그래서 이런 단어는 벽돌이나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자. 알았죠? 뭐라고요? 단어는 레고 블록이다. 그 레고 블록으로 뭐 만든다? 집 만든다. 집이 뭐다? 문장이다. 예. 자, 그러면 품사는 뭐냐면 그러면 단어를 기준에 따라 나눈 겁니다. 자, 품사라는 건 단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거예요. 자, 이 품이 물건이란 뜻이야, 얘들아. 물건. 상품할 때. 그러니까 니네가 단어를 막 나눠놔요. 이렇게 물건처럼. 근데 그거를 분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니네 생각해봐. 니네 마트 같은 데도 가잖아요. 가죠? 뭐 저기 뭐 롯데마트니 무슨 마트니 이렇게 마트 갈 때 잘한 거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요? 뭐 여기는 라면, 여기는 무슨 뭐 냉동식품, 여기는 우유. 그렇게 뭐 이렇게 물건마다 나눠져 있죠. 막 섞여 있나요? 아니에요. 이유가 왜예요? 그래야 고객들이 찾기가 좋아요. 그다음에 얘들아 저 얼마 전에 뭐 이거 보세요. 저도 이거 어제 이거 장만했거든요. 자, 보면 이렇게 인덱스가 있죠. 이것도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분류. 해서 여기 중학교 1학년 거 뭐 2학년 거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편해. 찾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다 이렇게 파일별로 제가 해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찾기 쉬워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쏙쏙쏙. 그러니까 얘도 그런 거예요. 단어를 왜 기준에 따라 나누냐면 그래야 내가 그 단어를 필요할 때 적재적소하게 쓰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단어를 나누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알았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단어를 나누는 기준.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몇 개 한번 써볼게, 단어를. 니네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무거나 써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몇 개 썼는데, 자, 분류 기준은 여러 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니네 일단 여기 딱 보니까 뭐 매우, 산, 친구, 예쁘다, 먹다, 컴퓨터, 새, 걷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서 이 새는요, 뉴예요, 뉴. 버드가 아니고. 주어야. 여기서 여기 써놓은 단어 중에 모양이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있니? 모양이 변하는 게 어떤 걸 것 같아? 모양이 변하는 단어. 너무 어려웠나요? 그러면 움직임이라든지 상태 나타내는 거, 그런 거.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 뭐? 어떤 거? 걷다. 그래. 걷다. 그 다음에 먹다. 그 다음에 얘도 있잖아. 예쁘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얘들아, 산 같은 거 있죠. 마운틴. 산이라든지 친구, 프렌드 이런 단어는 모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근데 봐. 예를 들어 걷다, 걷는다, 걷자, 걷고. 얘도 먹다도 보세요. 먹는다, 먹었다, 먹자, 먹니, 먹고, 먹어서. 어때요? 모양이 막 변하죠. 예쁘다도 어때요? 예쁘고, 예뻐서, 예쁘니, 예쁘구나.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고 주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그걸 동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건 뭐라 그러죠? 영어로 pretty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우리? 형, 용, 사. 그래서 크게 일단, 자, 여기 세모 친 애들은 안 변하는 애들이에요. 아니, 변하는 애들이에요. 그게 거기 보면은 가변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변어예요. 그래서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이거는. 변하냐, 안 변하느냐. 알았지? 그래서 거기 괄호부터 일단 채울까요? 품사란 무엇일까에서 단어들 가운데 공통된 성질. 공통된 성질에 따라 묶어놓은 갈래고, 제일 위에 91쪽에 채우고 있니, 빈칸? 품사란 무엇일까? 단어들 가운데 어떤 된 성질? 공통된 성질. 쓰세요. 어떤 성질이라고요? 공통된. 그 다음에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준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 형태가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단어가 문장에서 맡은 역할, 기능에 따라서도 뭐냐, 아니냐. 기능. 그 다음에 3번, 해당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 됐니?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 세모 있잖아요, 지금. 예쁘다, 걷다, 먹다 같은 거는 가변어고요. 나머지 매우, 산, 친구, 컴퓨터 이런 애들은 안 변하는 애들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기능에 따른 분류가 또 5개 있습니다. 체어는 뭐냐면 체가 오늘 할 건데 오늘 중점적으로 할 게 이 체언이에요. 체어는 자 얘는 이제 지우고 몸체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신체 할 때 체자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기능을 해요. 그게 체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보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있고 수식어는 뭐냐면 문장의 다른 성분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거를 수식어이라고 그러면 수식이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아까 새나 새의 옷 이런 거 있었지. 옷은 옷인데 새의 옷이야. 그 다음에 매우 같은 거 있었죠. 영어로 치면 베리 이런 거에서 뭐 매우 빠르다. 그러면 그 매우가 빠르다라는 거를 꾸며주죠. 그런 거를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어는 말 그대로 다른 성분과 관련을 맺지 않는 거예요. 다른 문장 성분과는 관련을 맺지 않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어머나 감탄사 같은 거. 감정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나타내고 이런 거는 우리가 따로 쓰여요. 그거를 독립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계어는 뭐냐면 조사인데 관계어 별표하세요. 얘가 혼자 쓰이지는 못하는데 문법 기능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관계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는이가 을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관계어는 외국어에는 영어에는 없거든요. 조사는 우리말에만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품사가 8개예요. 흔히 8품사라고 하는데 국어는 9개입니다. 9품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용어는 뭐냐면 형태가 변하는 애예요. 너네 활용이 뭔 줄 알죠? 우리가 적재적소하게 쓰는 거. 얘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모양이 변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예쁘다, 예뻐서, 예쁘구나. 이렇게 그 문장 안에서 모양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 애를 용언이라 그래요. 형태가 변한다 그래서. 그래서 얘만 가변어예요. 나머지는 불변어예요. 안 변해요, 나머지. 아까 뭐 예를 들어 매우, 산, 컴퓨터 이런 거는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예쁘다, 아름답다, 먹다, 걷다 이런 단어는 변한다는 말이에요. 형태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 그 다음에 이렇게 5개. 그래서 체어는 몸체 역할을 한다 그랬고요. 그 문장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게 체언이고 오늘 주로 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문장의 다른 성분을 꾸미는 게 수식언, 다른 성분과는 관계를 맺진 않고 문법 역할만 하는 거는 독립언이고 죄송.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쓰이는 애고 관계어는 혼자 쓰이지는 못해요. 얘는 혼자 쓰이지는 못하지만 문법 기능을 해요. 그게 관계어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고 그 다음에 용어는 형태가 변하면서 모양이 변한다 그랬어요. 알겠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에 따라서 체언에 속하는 게 명사, 대명사, 수사. 그래서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에요. 거기다 써, 끝에다.
네모칸 끝에다가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명사고, 써줄까요? 자, 명사 거기다 쓸게요. 자, 명사가 뭐라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죠. 이 명이 우리 명찰, 이름이란 뜻이죠. 저 명이. 성명. 그 다음에 대명사는 대신하는 거예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 영어로 치면 he, she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쵸? 그 다음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예요. 첫째, 둘째, 하나, 둘.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뭐 있을까요? 아까 말한 뭐 컴퓨터, 친구, 어머니, 하늘, 그 다음에 추상적인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배웠듯이 눈에 안 보이는 거 뭐 평화, 희생, 아픔, 고통 그런 것도 단어예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도 있습니다. 너네 이름 있지 뭐 지우, 채율 이런 식으로 뭐 차오름, 차오름 학원 이런 거 고유명사예요. 백두산 뭐 이런 거. 대명사는 말했듯이 대신하는 거라 그래서 뭐 그녀, 나, 너, 여기, 저기, 장소나 사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대신하는 거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 거기 뭐 첫째,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는 뭐냐면 꾸며주는 거라 그랬는데 관형사 있죠. 관형사는 뭐냐면 관형사랑 부사가 있거든요. 얘가 수식어이죠. 자, 꾸며주는 애는 얘들아 이 관형사가 관이 머리에다 왕관 씌우는 거예요. 딱 모자나 왕관. 딱 한정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봐보세요. 옷은 옷인데 새 옷, 헌 옷, 그 옷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관형사라 그래요. 영어로 치면은 더 캣은 캣인데 뭐 더 캣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뭐냐면 주로 얘는 그래서 주로 체언을 꾸며요. 얘 있죠, 얘를 꾸며요, 얘.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니까 주로 이름 쪽을 꾸며요, 얘는 관형사는. 근데 부사는 뭐냐면 용언을 꾸며요. 자, 용언이 뭔데요? 동사와 형용사.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보세요. 아까 예를 들어 달린다 있잖아요. 달린다 있는데 빨리 달린다 이런 거. 이런 걸 부사라 그래요. 뭐 영어로도 very fast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주. 그래서 거기 보니까 관형사에 새, 헌, 다른, 이, 그저, 한두, 세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사에는 잘, 매우, 바로, 이리, 그리, 저리, 설마, 다행히.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연결해주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독립어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감탄사는 뭐라고 쓰냐면 자, 감탄사는 강한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해요. 그래서 뭐 놀람, 느낌, 부름, 응답 이런 거. 다시 한번 놀람, 느낌, 부름, 응답 이런 거 뭐 아, 어머나, 아이쿠, 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감탄사예요. 주로 이거 느낌표랑. 근데 주의하실 게 승호야 막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부르는 거 있죠. 누구야.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승호는 이름이니까 명사고 야는 누구를 부를 때 붙이는 조사예요. 그래서 걔는 품사가 두 개지 감탄사가 아니야. 근데 야! 이거는 감탄사예요. 이해 가세요?
야! 왜? 이런 거는 감탄사인데, 누구야? 뭐 철수야? 엄마야? 이런 거는 감탄사가 아니라고요. 이해 가세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이고, 애구머니, 야, 여보, 네, 그래. 뭐 이런 게 감탄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는 말했죠. 문법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혼자 쓰이지는 못해요, 얘들아. 조사가. 아고, 자, 이런 거거든요.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자. 자,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철수가 집에서 밥을 먹는다. 이랬을 때요. 단어가 몇 개 쓰였을 것 같아요, 니네? 이 중에. 그거를 아셔야 돼. 단어가 몇 개 쓰인 것 같습니까? 봐보세요. 자,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단어가 쓰였어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너네 여기서 일단 크게 보이는 단어가 철수, 사람 이름이니까 뭐예요 그럼? 명사. 집 뭐예요? 얘도 명사. 밥 뭐예요? 명사. 근데 이 먹는다는 이트죠. 뭐겠어요? 동사. 이따 얘기하겠지만 동사는 움직임이죠. 움직임이나 행동.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려는 말이 철수, 집, 밥, 먹는다. 아, 대충 알아는 들을 것 같아요, 니네. 그쵸?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유아틱하고 좀 제대로 된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접착체처럼 붙여주는, 문법적으로 완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조사입니다. 그래서 너네 조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써놓으세요. 조사에 우리 고유가 토시야람, 토시. 뭐라고요? 토시. 그래서 니네 들어봤을 수 있어. 그래서 니네 흔히 어른들이 이거 쓸 때, 야, 토시 하나도 틀리지 말고 받아 적어 이러지 않아요? 그 토시가 이거예요. 요거 하나에 따라 뜻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조사의 고유어가 뭐다? 토시. 그 토시 하나 틀리지 말아라 하는 토시가 이거야, 바로. 아니면 너네 이러죠. 어른들, 야, 내 말에 토 달지 마. 그게 뭐야. 조금 더 덧붙이지 마. 이런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가 주인공이라는 말이야, 이 문장에. 이 가. 그래서 이나 가가 붙으면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그게 주어고. 에서는 뭐냐면 영어로 치면 at이죠. at. 장소. 장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을은 뭘까요? 너네 많이 배우지 않았어? 을을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목적어. 그러니까 뭐냐면 봐. 먹긴 먹는데 이 대상 있죠. 뭐를 먹는 거예요?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라면을 먹는 것도 아니고 과자를 먹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얘 주어고 그 다음에 얘의 행동이 서술어고 그 다음에 얘의 대상이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는 니네도 아마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어 시간에도. 그래서 니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품사가 돼야지만 문장 성분 같은 것도 다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은 이런 가에서 을 이런 애를 혼자 쓰이진 못해요, 얘는. 그리고 꼭 뭐 지금 보니까 얘랑 붙었죠? 주로 명사 그러니까 체언 종류와 붙어요, 얘는. 첫째도 완전, 둘째도 완전, 그는 이런 식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에 붙는 걸 조사라고 해요. 알겠죠? 이제 조사 모르면 안 돼요?
토시. 예, 조사가 바로 토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요. 자, 보세요, 한번. 더워? 덥지? 주호야, 더운가 봐, 그치? 문 잠깐 열까? 야, 이제 에어컨 틀 때 돼가나, 진짜. 큰일 났네. 자, 문 잠깐만 열어볼게요, 그러면. 아이고. 자. 얘들아, 이런 거 한번 볼래요? 아까 이거 밥 먹는다. 여기서 봐봐. 이럴 때 만약 이런 조사가 붙는다면 어때요? 철수만 밥을 먹는다. 이랬다면 다른 사람은 안 먹고 철수만 먹었다는 게 강조가 돼요. 그다음에 근데 철수도 밥을 먹었다고 이렇게 토시를 바꿔보니까 뜻이 어떻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도 먹었고 다른 가족들도 먹었고 이렇게 토시 하나의 역할이 문장의 뜻을 확 바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철수가 밥만 먹었다. 그러면 딴 거 안 먹은 거예요. 뭐 라면이나 뭐 딴 거 안 먹고 밥만 먹었다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 철수가 밥도 먹었다 하면 어때요? 뭐 다른 거 먹었는데 예를 들어 뭐 치킨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밥도 먹었다. 조사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애들이 은근히 어려워하고 단어로 구분할 때 있어서 개수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제외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조사는 단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니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야.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니네가 딱 느낌이 왠지 철수나 밥 같은 거 좀 독립적으로 혼자 쓰니까 단어 같걸랑요? 그런데 왠지 많이나 이런 애는 뭔가 애매하거든요. 단어 같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약간 생긴 게. 그래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어학자들은 조사는 단어로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심지어. 그런데 너네는 일단 학교 문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학교 문법 안에서는 조사가 단어로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 혹시 조사를 뭐 별개로 본다 이러면 안 돼요. 너네는 조사까지 포함해서 9개. 명사, 대명사. 해볼까요? 우리 이제 한 김에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뭐죠? 수사. 그 다음에 뭐 했죠? 관형사, 부사, 조사. 그치? 여기까지 했니? 감탄사도 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용언인데 용언은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자,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너무 쉽죠? 자, 동사는 뭐예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에요. 얘들아, 이 동이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운동할 때 동. 그 다음에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예요. 상태나 성질. 다릅니다. 근데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모양이 여러 개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들은 모양이 안 변하는데 얘는 변해요. 자, 근데 이런 게 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때 자, 니네 그런데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기 물론 어렵지 않은 게 대부분이긴 한데 약간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구분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딱 봤을 때 이게 용언인 거는 알겠어. 그런데 약간 동사지 형용사지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보냐면 이걸로 뭐 는이나
이런 거 붙여보면 돼요. 는이나 뭐 해라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는이 현재형이거든요. 자, 해볼게요. 먹는다. 돼요, 안 돼요? 먹는다. 먹는다. 되죠? 입는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착한는다. 착한다. 돼요, 안 돼요? 좀 어색하죠? 자, 팔았다. 팔았는다. 어때요? 어색하죠? 그 다음에 자, 한번 먹자. 야, 우리 이제 먹자. 입자. 야, 옷 좀 입자. 착하자. 팔아차. 좀 어색하죠? 근데 얘는 근데 때로는 뭐 참되고 아름답자 이런 게 교훈이나 노래나 이런 데 시적 허용으로 좀 쓰일 때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얘보다는 얘가 정확해요. 는을 넣어보면 돼요. 왜냐면 움직임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동작 는이 되는데 형용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분 안 갈 때는 뭐 해보자고? 는을 넣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먹다, 입다 같은 거는 동사인데 착하다라든지 팔았다 이런 거는 형용사라는 거죠. 어떠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개략적으로 품사가 뭔지는 우리가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거기 91쪽에 체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들아 4시에 정확하게 크로스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그리고 10분 쉬는 시간 드리고 4시 10분부터 알겠지? 자, 그럼 10분 동안 그 체온 한번 보세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한다 그랬죠? 줄거봐. 주어, 목적어, 보어 등 거의 줄거 몸뚱아리 역할을 한다. 몸체 역할. 그래서 명사,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 거의 빈칸 채워요. 이름. 철수, 개나리, 사람, 꽃, 겉분. 그 다음에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쓰는 거예요. 명사를 대신하여 쓰는 말. 나, 너, 그, 이것, 그것, 저것, 여기저기, 거기.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을 대신하는 거. 그 다음에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예요. 수량이나 순서. 몇 개인지, 몇 번째인지. 수량이나 순서.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런 거. 됐니? 3가지 있다,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대명사, 수사.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셔서 체온의 특징. 넘겼니? 92쪽. 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안 변한다 그랬죠? 이거 무슨 어라 그랬지요? 빈칸 놔두지 마요. 집중하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한다. 체온 모르면 안 되니네. 뭐와 결합해요? 조사. 아까 조사랑 결합한다 그랬죠? 얘들아, 우산이 예쁘다 보세요. 우산이 할 때 이 있지? 동그라미 해봐, 이. 얘들아, 우산이 할 때 우산은 명사잖아요. 엄브렐라. 그쵸? 그 우산에 이가 붙는 게 조사. 새가 노래한다 할 때 새 동그라미. 버드. 그쵸? 죄송해요. 발음은 안 좋아요. 버드. 벌. 저 옛날 완전 그 불인 발음으로 공부할 때라 영어 근데 나 학교 다닐 때는 영어 잘했어요. 제법 영어 점수 괜찮았어. 그러니까 그래도 국어, 사회, 영어는 잘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학이 진짜 못했고요. 수학. 체육 못했어요. 체육. 진짜 몸치여가지고 체육을 그렇게 싫었어. 체육 되게 못해. 그러니까 2과목에서 완전 깎아먹은 거야. 내 수포자였어가지고. 얘들아, 제발 수학 포기하지 마세요. 수학을 포기하면 자신감이 되게, 그러니까 내가 좀 후회되는 부분이 수학을 너무 빨리 포기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튼, 여러분은 좀 안 그러기를. 네, 여튼. 네. 그 다음에 나는 할 때 는도 있죠. 그녀를 할 때 를 있지. 이런 게 조사죠, 그러니까. 조사와 결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뭐의 꾸밈을 받을 수 있냐면 관용어라고 쓰세요. 거기다가 관용어. 그래서 꽃은 꽃인데 무슨 꽃이야? 온갖 꽃. 그녀는 그녀인데 어떤 그녀야? 사랑하는 그녀.
그 다음에 둘은 둘인데 이 둘. 이렇게 수식을 받아요. 자, OX 해봅시다. 1번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체언이라고 한다. 맞죠? 오. 체언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한다. 변해요, 안 변해요? 불변어죠? X. 3번 체언은 문장에서 조사와 합쳐지고 맞죠, 얘는. O. OXO.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는 딸 둘을 두셨다. 승준아, 여기로 와보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시다. 얘들아, 여기 나온 체언 찾아보세요. 우리, 할머니, 딸, 둘, 승준, 여기, 첫째, 안전, 둘째, 뭐 안전은 똑같은 거니까 최우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리고 명사가 뭐야, 이 중에? 할머니. 써봐. 그랜드마더. 할머니. 딸. 도우터. 승준. 안전. 최우선. 대명사는 뭐 있어요? 우리, 여기. 그 다음에 수사에 둘, 첫째, 둘째. 빈칸 놔두지 말랬다잉. 얘들아, 나무, 개구리, 아들, 행복, 자유, 책임감, 명희, 서울, 지리산. 자, 이 중에 구체적 대상 이름 나타내는 거 뭐예요? 6번은 기억이고, 영희, 서울, 지리산도 기억. 그 다음에 행복이나 자유나 책임감 같은 거는 니은이죠. 추상적인 거. 네. 그리고 그 중에 영희, 서울, 지리산은 그 아래다 쓰세요. 고유명사라 그래요, 이런 거. 그 이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거. 무슨 명사? 고유명사. 자, 그럼 얘들아,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크로스 할 때까지 4시까지 나가면 안 돼요. 4시까지 나가지 마시고 제 시험 볼 사람은 시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숙제 뭐예요? 75쪽까지인가 그랬죠? 예, 75쪽까지 풀어보세요. 네. 아, 썼어? 응.